돈 내고 보러 간 콘서트에 가수도 안 보이고 음향사고까지 발생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기대하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말입니다. 여기 2024년 KBO 중계권을 구매한 티빙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경기 영상 자막 오타에 한참 느린 하이라이트 업로드 속도, 경기 매칭을 상세 설명에 제공하는 불편한 UI UX까지. 경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팀과 경기했는지 상세로 꼭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야구 팬 사이에서는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중계권을 운영한다는 원성이 자자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알았을까요? 티빙은 다급하게 KBO 모니터링과 관련된 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허둥지둥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티빙은 야구 중계권을 2024년에 처음 취득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겠지만 티빙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전 사업자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인데, 그간 KBO 온라인 중계권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 컨소시엄이 차지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네이버, SK텔레콤, LG U+, 아프리카TV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KBO 시즌이 되면 무료로 이 플랫폼들에서 KBO를 시청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24년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티빙이 중계권 단독 입찰에 나서 계약을 성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네이버 컨소시엄은 200억을 제시했지만 반면에 티빙은 이 중계권에 무려 4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단독으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에 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 베팅은 성공했습니다. 중계권을 얻어낸 티빙은 KBO의 온라인 생중계, 하이라이트 VOD, 중계권 재판매 사업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티빙은 이번 중계권을 재판매하지 않고 티빙에서만 단독 송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0년의 세월 동안 KBO를 무료로 시청했던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갑자기 유료로 바뀌었다고 해서 소비 형태가 쉽게 바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겠죠. 이건 티빙도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빙은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티빙의 2023년 매출액은 2,400억 원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KBO 구매에 400억을 추가 베팅했다는 소리인데, 이 KBO를 통해 티빙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 중계권이 티빙의 구원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꽤 유효한 안타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가 OTT의 구세주가 되었던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 한번 그 이유를 낱낱이 살펴볼까 합니다. 4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리오넬 메시가 23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팀을 옮겼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MLS에 참여하고 있는 구단 중 하나로서 데이비드 베컴이 이 구단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야구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선수 중 몇 명은 실제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미국의 스포츠는 야구와 미식축구지 미국 축구리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을 거쳐 인터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과 데이비드 베컴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21년도부터 메시에게 마지막 선수 생활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선수 생활 막바지에 MLS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베컴은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로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었습니다. 또 여기에 메시를 기다려온 애플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2022년 6월 15일에 MLS의 경기를 독점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약 3,226억 원을 지불한다고 언급했는데, 당연히 이 금액을 투자하고 이용자를 확보해야 의미가 있었겠죠. 애플은 메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MLS를 계약했던 22년도에는 1,2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가 경기를 뛰기 시작한 순간 23년도에 2,5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자, 2023년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강을 달성한 것으로 국가대표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들을 다시 돌아보면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터지는 동점골과 연장전 이후에 극장골까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경기는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웃으며 즐겼던 이들이 있는데 바로 쿠팡플레이와 TVN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TV 생중계는 TVN이 담당했고 온라인 송출권은 쿠팡플레이가
도맡았습니다. 쿠팡플레이의 MAU는 전달 대비 17%나 증가했다는 앱 분석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V 시청률도 평균 20%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지표로 보여질지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2022년에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률이 17.5%였습니다. 즉 아시안컵 경기만으로도 우영우의 시청률을 웃도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쿠팡플레이의 MAU 성장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778만으로 집계되었는데 23년 9월 기준에는 쿠팡플레이 531만, 티빙은 512만이었습니다. 쿠팡도 이번 아시안컵을 발판으로 200만 넘게 이용자를 확보한 것입니다. 분명히 쿠팡플레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가볍게 무시한 채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다른 OTT 플레이어들과 달리 최근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자면 K리그 디지털 독점생 중계를 송출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쿠팡은 스포츠에 진심일까요? 쿠팡플레이의 첫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의 총 제작비는 100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K리그 중계권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약 110억입니다. 여기서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보죠. 대박이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100억 투자하기 대 대박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에 100억을 투자하기. 굳이 승자를 안 가려봐도 알겠죠. 이렇게 스포츠가 OTT에 큰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OTT들은 왜 쉽게 시도하지 않을까요? 중계권 가격이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의 중계권 비용은 무려 11조 원입니다. 또 월드컵 중계권 가격은 약 1200억 원입니다. 스포츠가 OTT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있던 사실입니다. 중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플레이가 무려 400억 원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독점이라는 말은 중계권 판매처에게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그만이고 구매자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는 이 중계권 가격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보던 곳에서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이를테면 OTT에서 볼 수 없다면 TV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스포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패턴을 종합해보자면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겪더라도 찾아보는 콘텐츠가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중계권이 현재 메리트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른 콘텐츠보다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높아지면 효율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 다음은 다시 자체 콘텐츠로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콘텐츠 소싱으로 전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또 좋은 전략은 모든 면을 만족하기보다는 특정한 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선택과 집중, 당연히 따라야 하는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책 전략의 거장으로부터 배우는 좋은 전략, 나쁜 전략에 따르면 좋은 전략은 복잡한 내용을 쉽게 말한다고 합니다. 현 OTT 업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뷰어십 확보. 하지만 티빙이 이 전략을 가지고 OTT 시장에 거대한 홈런을 때릴 수 있을지는 주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OTT의 이 플레이오프 경쟁전이 계속됐으면 하거든요. 업계 경쟁이 심화될수록 재미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